계측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계측기는 응력 변형 관계, 지하수, 기타. 저는 이걸 응변지기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응변지기. 응변지기. 우선 흑마기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모든 게 응력과 변형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손바닥에 있어요. 자, 갑니다. 이렇게 눌렀어. 응력이 발생했네. 그럼 어떻게 되죠? 벽체가 변형이 되죠. 변형과 변위가 좀 틀려요. 변위는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밀리는 게 변위야. 네, 형태가 이렇게 변했어. 그럼 변형이라고 하죠. 보통 위치가 변하면 안 돼. 우리는 공학적으로 위치가 변해버리면요 실패한 거예요. 시공 실패야. 그렇죠? 위치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 거 있죠. 근데 이 변형도 탄성과 소성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흑마기가 시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정도의 영역은 탄성 영역이고 그 다음의 영역은 소성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성 영역은요 이 흑마기를 뒤로 가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주네. 범주네. 봐보세요. 조금 휘었을 거야. 틀림없이. 놓으면 다시 원위치 되잖아. 이게 탄성이야. 근데 제가 분필을 이렇게 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성은 있는데 탄성은 약한 거잖아요. 부러질 거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이 응력 변형 관계는 유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흑마기 가시설의 계측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흑마기 벽체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집안이 굴착하기 전부터 설치돼야 될 계측기가 있단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 지중경사계예요. 경사계. 지중경사계. 이 지중경사계는요 변형 관계에 있을 겁니다. 그죠? 당연히 변형 관계에 있겠죠. 왜?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올 거니까. 그렇죠. 변형이 발생되는 거를 재기 위해서잖아요. 그 다음에 지중경사계 바로 벽면에 설치한 게 지하수위기예요. 지하수위기. 얘네들의 깊이, 이 설치되는 깊이는 어디까지냐? 둘 다 지지점까지입니다. 지지점까지. 보통 흑마기의 이 근입장과 동일하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왜? 둘 다 움직이면 안 돼요. 둘 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지중경사계가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이 지중경사계는 차수 뒤에다가 설치를 해요. 만약에 봅시다. CRT가 이렇게 있어요. 전 시간에 배운 CRT 생각나세요?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차수는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계측기는 이 차수재 뒤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거리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600이야, 이게 300이야. 그럼 여기 1m 정도 뒤에 설치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1m 정도 보통 뒤에 설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 그러면 차수지에 설치가 돼버려요. 계측기가. 이러면 무슨 거동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 이게 지중경사계 뒤에다가 설치하든 옆에다 설치하든 지하수위계 바로 두 개는 세트예요. 세트.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계측기예요. 흑마기에서. 이거 다음에 하나 더 설치하자면 응력계, 스트레인 게이지 이런 것들을 설치한단 말이죠. 그건 무엇이냐? 이 스트롯을 이렇게 설치한다 칩시다. 스트롯을 설치한다 칩시다. 여기다가 설치하는 게 응력계와 변형률계예요. 응력계와 변형률계. 이거는 스트롯이나 어세이커 이런데 모지에다가 직접 설치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관계입니까? 변형이 아니죠? 응력 관계죠. 얘는 변형 관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거동들을 측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지하수위는 지하수위기에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분을 하면 우리가 쉽사리 알 수 있어요.
이 네 개가요 흑막이 가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계측기들이에요. 이거를 계측기를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설치하든지 여기다 설치한다 여기다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평면도를 네모나게 그려가지고 가시설이 있으면 여기 뭐 지고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여기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도 되고 편한 대로 설명을 하세요. 공학서들 봐보면 다 그려져가지고 계측기가 설명돼 있는데 얘들이 어떤 고동을 살펴보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가지고요. 나머지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간극 수학계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 있어요. 더 훨씬 더 많은데 일반적으로 잘 안 써요. 설치되는 걸 본 적도 없어. 왜냐? 안 쓰니까 실무적으로. 그 다음에 이 벽체 뒤에다가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치마개, 지표 치마개. 이렇게 쭉 가면 도로 시설에다가 3개 정도 설치해요. 치마개. 이것도 이 변형 관계죠? 지중 경사계랑 똑같은 계열이죠? 지표 치마개. 무슨 말이냐면 이거 도로에 봐보시면 빨간 핀을 설치한 게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실은 게 좀 잘못 계측을 한 건데 어떤 거냐면 도로에 봐보면 이렇게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있어요. 얘네들이 여기다가 못으로다가 말목을 여기다 박어.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선을 레벨을 재요. 만약에 이쪽이 꺼졌어. 꺼지면 하나, 둘, 세 개가 EL, GL이라고 해야죠. 그라운드 레벨. 이게 0, 0, 0으로 레벨로다가 관측을 했어요. 최초에 계측을 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꺼졌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될 거란 말이죠. 두 개는 고정점이니까. 만약에 얘네 둘 다 0, 0, 0인데 이게 이렇게 치마다 있어. 그럼 0, 0인데 얘가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 개를 세트로 설치를 하는데 이것까지 설명하기 너무 긴데 그냥 이 정도로만 원리만 하세요. 원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좀 설치할 수 있는 게 소음 진동계를 설치할 수 있어요. 소음계, 그 다음에 진동계, 그 다음에 균열계, 경사계. 그런 것들은 인접 구조물들에 설치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계측기들은 제가 써놓은 이 범주 내에 다 들어오고요. 흑막이 가시설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메인 5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접에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그 구조물에 경사계나 균열계를 설치합니다. 경사계, 균열계. 건물에 경사계하고 균열계가 없으면 그 건물이 기운지 안 기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건물이 있다 칩시다.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걸 붙여요. 이 정도 크기야. 이걸 한 2개 설치. 기점을 잡아요. 여기다 하나 설치하고 저 끝에다 하나 설치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초기점을 잡아요. 그 다음에 계속 측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스타프로 레벨만 재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초기점의 레벨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조금 기울면 틀림없이 초기점을 재놨던 거에 비해서 값이 변할 거 아니에요. 좌표도 변하고 전후좌우가. 왜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 측정하고 나서 측정하는 게 이 전후좌우도 측정을 한단 말이죠. 이런 좌표들이 틀어지지 않는지도 바로 그냥 확인이 돼요.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그 다음에 균열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죠. 균열 발생되는 데가. 그럼 점점 벌어지는 것들을 이게 한쪽은 고정단이고 한쪽은 자유단이야. 벌어지면 센치가 막 보여요. 0.1mm씩 이렇게 측정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계측기가. 심지어 지하수위계는 어떤 식으로 측정하느냐. 구멍을 보면 PVC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여기에다가 50m짜리 줄자 있죠. 노란색 줄자 있잖아요. 통 이런 거. 여기다 묶거나 이렇게 내리면요. 물이 나오면 삐 소리가 나. 거기까지. 수동으로 내려봐. 그래서 줄 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측이에요. 그러면 지중 경사계는 어떻게 하느냐. 사각형 이렇게 뚫렸어요. PVC 파이프가 이렇게 파였단 말이죠. 이 파인대가 여기 설치돼야 돼. 이걸 멍청하게 또 옆에다 설치하는 이렇게 있어요.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제가 그림 못 그려서 그러는데 타이어가 2개 달린 이런 장비가 있어요. 이게 스프링이야. 스프링 요소로 돼 있어가지고 이 타이어가 이렇게 눌러져요. 눌러져. 그
그걸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넣어봐. 그럼 기계 센서에서 타이어가 만약에 앞으로 벌어지면 기울면 이렇게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완전 쉬워. 그러면 이 지중 정사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식이냐면 이게 흉곽의 격체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격체가 어느 정도 간격으로 측정을 하냐면 0.5m 간격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측정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써요. 이게 관리 1차 관리 기준, 2차 관리 기준, 3차 관리 기준이래요. 1차, 2차, 3차. 그래서 관리 기준치가 초과되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튀어요. 이 그래프의 경향을 보고서 우리는 관리 기준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거리마다 0.5m씩마다 0.5m씩마다 0.5m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측정을 한단 말이죠. 모든 점을 다 찍어가지고 측정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이해되세요? 격체 변이를 저것만 보면 순식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프의 경향만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역사처럼 순식간에 할 수 있어. 내가 오늘 초기치를 잡아가지고 측정을 하고 내일 측정을 해볼 거예요. 아니야. 어제 초기치를 잡고 오늘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계측이 중요해요. 미래의 고동 또한 짐작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측정을 했던 자료를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측정을 해보면 과거에 이렇게 됐는데 현재 이러니 미래는 어떻게 되겠다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계측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여기 설명드린 이 계측기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다야. 이게 계측기의 전부예요. 이거밖에 없어. 터널 같은 경우도 이걸 가지고서 이래저래 돌려보는 거고요. 아까 전에 연약지반 있잖아요. 활동에 대한 안정성은 뭘로 측정하느냐? 이걸로 하는 거예요. 지중 경사계. 경사계를 양 끝에 설치해. 활동 파괴가 일어나지 않게. 그 다음에 경사계가 이렇게 휘잖아요. 활동 파괴 징후가 있는 거야. 지표 치마기를 옆에다 설치해요. 그래서 활동 파괴가 일어나려고 계속 통토를 하다 보면 지표가 어느 곳이 꺼져. 그러면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측기가 엄청나게 많구나가 아니라 이 범주 내에 들어있구나라고 추정하고 공부하면 적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시공 기술사에서 답을 쓸 때 계측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공 기술사의 꼴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 끝나고 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품질 관리를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시공 관리지 않습니까? 우리 시공 기술사고 그럼 당연히 이걸 계측을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개는요, 이 시공관리 계측이 메인으로 들어간 이 세 공정은 계측기를 가지고서 문제의 서술형으로 내요. 세 페이지를 계측기로 다 써야 돼. 그러려면 공부가 충분히 돼야 되겠죠. 제가 설명드린 걸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쉬운 겁니다.